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윤성욱입니다. 비상계엄령 이후에 나라가 아주 많이 소란스럽죠? 한동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반복될 텐데 당장 계엄령이 있었던 당일 달러 급등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가 싶었던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가 금일 일제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코스닥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인 불안감과 함께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발표를 경계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빠지는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 이슈가 없거나 혹은 개별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 막 같이 흔들리고 동요되면서 패닉셀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조금은 더 확신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윤성욱이 기특하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겐 아주 큰 힘과 행복이 되니까요. 구독자 200 얼마 안 남았는데 200에 다가갈 수 있게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금일은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브리핑해 드릴 텐데요. 제목을 튼튼한 캐시카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 완벽한 SK바이오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 12월 3일자에 나왔던 우리 SK바이오팜에게는 개별적인 호재죠. 세노바메이트의 중국 시장 신약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해당 신문기사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SK바이오팜의 주가를 있게 만들어줬었던 튼튼한 캐시카우가 되어주고 있는 엑스코프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이후에 그러한 캐시카우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K가 얼만큼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SK바이오팜의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를 보고 있는지 이런 순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세노바메이트라고 하죠. 우리의 그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인데요. 그 엑스코프리가 중국 시장에서 NDA 신청이 들어가면서 그에 따른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12월 3일자에 SK바이오팜이 중국에 세노바메이트 신약 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를 기념하기 위한 세레머니 파티를 개최한 당시의 사진인데요. SK바이오팜의 든든한 캐시카우를 가져다주고 있는 효자 상품인 그 세노바메이트가 중국에도 이제 신약 허가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합작사인 이그니스 테라피틱스에게 마일스톤까지 수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금액이 212억 원으로 작년 매출의 5.9%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순수한 영업이익으로 찍히면서 다음에 재무제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의 뇌전증 환자가 10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1000만 명이 얼마나 큰 수치냐면, 지금 우리 이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등에 이미 성공적으로 점유율을 넓혀가면서 큰 수익을 내주고 있는 효자 상품인데, 미국의 뇌전증 환자가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미 이번 연도 2분기에 미국에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후에 27년까지 1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3배 조금 안 되게 많은 1000만 명의 환자가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꾸준하게 점유율을 확대해 가면서 또 판매를 자회사가 맡아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고, 시장 점유율마저도 무섭게 높여가고 있는데 이미 현재 시장 점유율이 2위입니다. 그러한 약품이 지금 미국 시장보다 3배 조금 안 되게 많은 중국으로까지 진출을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호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엑스코프리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의 현재 SK바이오팜이 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 이후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될 때부터 SK 라이프사이언스라는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판매를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당시부터 경쟁 제품 대비해서 효능이 월등하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굉장한 집중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10년간 승인을 받았던 다른 경쟁 제품 대비해서 효능 측면에서 월등합니다. 이미 이 중추신경계 계통 질환의 치료제 중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약물인 빈펫 대비해서 세이조프리 효과가 10배 이상 우수한데요.
이 세이저프리 효과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뇌전증이라는 질병의 가장 흔한 증상이 간질과 발작입니다. 이 간질과 발작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환자에게 2차 사고로 이어져서 뇌전증 환자를 굉장하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인데요. 해당 요인들의 발작을 소실시키고 그러한 발작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세이저프리 효과라고 하는데, 그 세이저프리 효과가 이미 시장 점유율 1위인 빈펫이란 약물 대비해서 10배가 좋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약품을 회사가 직접 팔아서 영업이익률도 더 높게 남길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시장 진입할 때 이러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PBM이라고 하는 약품 중간 유통업체가 있는데, 우리 SK 라이프사이언스가 이제 막 설립해서 기업의 인지도가 부족해서 과연 그들을 뚫을 수 있겠는가. 또한 출시 이후 20년도 초반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는데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진입 초반의 영업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또 경쟁 제품 대비해서 효능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CNS 중추신경 계열의 의사들은 처방약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우리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 진입할 때 처음에 이러한 우려들을 갖고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음의 표를 보시면 그러한 우려가 무색하게도 엑스코프리는 21년도 1분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꾸준한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2024년 2분기에는 1000억 원을 돌파하며 회사의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다음의 표를 보시면 경쟁 신약 TRX 추인데, 이 TRX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얼만큼 처방을 하느냐라는 그런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비약품, 이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펫인데요. 이 빈펫보다 4년이나 늦게 시장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처방 횟수의 증가를 보여주면서 시장 점유율 2위까지 단숨에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엑스코프리는 꾸준한 매출 상승을 보여주면서 2027년도에는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분류될 만한 1조 이상의 매출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약품 개발 하나를 통해서 우리 SK바이오팜은 이미 흑자 전환도 성공을 했고 앞으로 꾸준한 캐시카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캐시카우를 통해서 또 우리 SK바이오팜이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제빵 기계를 만드는 공장까지. 다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엑스코프리라는 이 뇌전증 치료제 하나로 우리 SK바이오팜은 현재의 성장을 만들어냈고 꾸준한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수익을 이용해서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그냥 빵 만들어서 팔던 동네 빵집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여러가지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빵 기계를 만드는 공장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 차세대 플랫폼 기술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이라고 하는 이 TPD,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RPT,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이 CGT,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 기술을 준비 중인데요. 우선 이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제약회사가 간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A는 그냥 간암 치료제 하나를 만드는 회사예요. 기존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뇌전증 치료제 하나만을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이 플랫폼 기술이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A사는 간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 B사는 폐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간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이 간암을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항체가 필요하고, 이 폐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폐암 안에 있는 단백질을 타겟팅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항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항체를 간암 치료하고 폐암을 치료하는 약물과 결합하게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ADC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리가켄바이오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ADC라고 하는 이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기 때문에 간암 치료제, 폐암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를 만드는 여러 회사가 이 ADC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SK바이오팜도 뇌전증 치료제라는 약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저러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 플랫폼들이 다음에 이 세 가지고 가장 메인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이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핵원자를 이용한 의약품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성 의약품 후보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당 소재들을 다 독점 공급 계약을 한다든지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해서 준비를 완료한 상태고, TPD나 CGT에 있어서도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통해서 해당 생산 능력을 이미 다 확보하고 준비를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엑스코프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캐시카우를 이용해서 재투자해서 2027년 빅바이오텍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러한 플랫폼 기술들을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사인 SK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밸류업 역할 강화를 위해서 보다 주주 친화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음을 보시면 이번 밸류업 공시에 주주 친화적인 개정 정책을 담아냈는데요. 보시면 주당 최소 배당금을 신설하면서 주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최소 한 주당 연간 5,000원의 배당금을 확보하며 주주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시가총액의 1%에서 2%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고 하는 공시 또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식의 총 발행 수를 감소시켜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꾸준하게 펼친다라고 하면 이후에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여러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주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시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현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에서까지 엄청난 캐시카우를 불러일으켜다줄 우리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약물과 함께 그러한 캐시카우를 재투자해서 만들어낼 앞으로의 빅바이오텍을 위한 차세대 플랫폼 기술,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연구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요. 지금 이미 미국의 엑스코프리가 진출했을 때만 해도 우리 SK바이오팜의 증권사 목표 주가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뇌전증 환자가 350만 명 정도가 있는 미국에서만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직접 두고 있기 때문에 판매 비용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마진율이라고 하죠. 그런 영업이익률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주가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보다 3배가량 큰 1000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존재하는 중국 시장까지 시장을 확대하면서 이 엑스코프리가 가진 앞으로의 부가가치만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14만원까지는 주가를 겨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차세대 플랫폼 기술이 하나하나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거나 혹은 좋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한다거나 하는 등의 그러한 좋은 호재가 하나하나씩 터질 때마다 주가는 기존의 재무제표로 보여주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14만원에 플러스로 그 기대감을 더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펌핑을 보여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10만원, 12만원대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도 해당 부분에서 좋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빵 뚫고 그렇게 뭐 13만원 그런 식으로 안 그래도 엑스코프리 영업이익률 찍힐 때마다 안정적으로 14만원에 가까워지는 차트를 보여줄 텐데 이 안에서 플랫폼 기술에 대한 좋은 호재가 나올 때마다 빵 그리다가 빵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16만원, 18만원, 2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14만원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을 흑자전환으로 성공을 시킴과 함께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장 섹터로 코스닥 시장에서 집중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금투세니 미국 대선이니 하는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의 악재를 이 구간에서 이미 다 반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비상계엄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중국으로의 엑스코프리 신약 허가 신청이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큰 하락 없이 마무리를 잘 하였는데요. 오히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모두 빠지면서 이러한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보시면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외인만 빠져나가고 있지 기관이랑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격 굉장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코프리만으로 증권사들이 얘기했었던 목표 주가 12만원까지 앞으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되면서 점점 하락을 보이면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중국 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3세대 플랫폼 기술들이 하나하나씩 좋은 호재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주가는 한 번씩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12만원, 뭐 15만원, 17만원 이런 식으로 뚫고 가는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이후에 갔을 때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매크로적인 이슈로 흔들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물타기를 하신다거나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많이 춥고 주식장도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 이 시간 잘 이겨내고 나면 이후에 또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여러분 계좌에도 그렇게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미장이나 뭐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주식으로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상위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말 떠들고 있는 사람들 다 그 94%의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이 돈 버는 상위 6%, 보통은 경력이 오래된 고인물 트레이더들이나 현업 종사자들, 또 하나는 그러한 전문 지식이 많은 현업 종사자들에게 자산을 운용을 맡기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6% 안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은 주위의 말에 휘둘리면서 이 94%의 사람이 아니라 이 6%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내용 괜찮았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